나는 요즘 자식 만나기가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 전화라도 한 통 하면 반가워해야 할 텐데, 엄마, 나 지금 바빠. 이따 전화할게.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남는다. 괜히 내가 방해가 된 건 아닌가, 괜히 귀찮게 한 건 아닌가 싶어 전화를 끊고 나면 멍하니 앉아 있게 된다. 예전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모자랐던 아이였다.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시험이라도 치면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던 내 자식.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내 눈치를 본다. 엄마, 그 얘기 그만하자. 아빠, 그건 우리 일이에요. 나는 여전히 그때 그 마음인데 왜 이토록 멀어졌을까? 사랑의 방식은 그대로인데 세상도 아이도 대화도 너무 변해버렸다. 며칠 전 친구 박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딸은 나한테 뭐든 말하던 애였는데 요즘은 자기 일은 하나도 얘기 안 해. 그 말이 어쩐지 내 얘기 같았다. 우리 세대 부모들은 다 비슷하다. 도와주고 싶고 잘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힘들까 걱정돼 한마디 거둔 게 이제는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이제는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니, 그래도 부모가 말은 해야 하지 않나? 그 사이에서 매번 갈등한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사랑은 품 안에 있을 때보다 품 밖에 나갔을 때 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내 손으로 챙기기보다 그 아이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걸 말이다. 오늘은 그 기다림의 기술, 즉 못 본 척, 돈 없는 척, 모르는 척의 지혜를 나눠보려 한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법이다.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식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이야기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딸이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며칠 전에 집에 갔더니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남편이 싫어하겠다. 그랬더니 딸이 얼굴이 확 굳더라. 친구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도 안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한 걸까? 나는 그 말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똑같이 그랬으니까요. 결혼한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널브러져 TV만 보고 있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나이에 벌써 저러면 어떡하니? 그 말을 하고 나면 속은 후련했지만 며칠 뒤부터 아들은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이미 누군가의 남편, 아빠로서 나름의 책임을 다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요. 부모의 눈엔 여전히 어린애처럼 보여도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본 척하려고 합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생활이 엉성해 보여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은 저 아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시기구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너무 짜게 해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건 좀 짜다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물을 조금 더 부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미안한 얼굴로 웃으며 어머니 입맛에 맞게 못했죠? 다음엔 덜 짜게 해볼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아이는 이미 알고 있구나. 그게 바로 못 본 척의 지혜입니다. 그 한 번의 참음이, 그 한 번의 눈 감음이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못 본 척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배우게 두는 것, 넘어져도 일어날 걸 아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젠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켜보는 일은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사랑이 깊을수록 말이 많아지지만 지혜로운 사랑은 조용합니다. 못 본 척은 그 조용한 사랑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 친구 이 여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퇴직금 일부를 줬어. 그때는 잘 되면 효도하겠지 싶었지.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연락이 오는 거야. 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이 여사는 결국 또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아들은 연락이 뜸해졌고 나중엔 눈치가 보여 명절에도 얼굴을 못 보러 오더랍니다. 그 친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준 게 오히려 그 애한텐 짐이 됐던 것 같아. 이젠 나를 볼 면목이 없었겠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은 다 그랬죠.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되지, 자식이 편하면 그게 최고지. 그래서 가진 걸 쥐고 있질 못합니다. 힘들다 하면 지갑이 먼저 열리고 아프다 하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 해주는 동안 그 아이는 자라는 걸 멈췄구나. 몇 해 전 내 아들도 갑자기 전세금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도 요즘 사정이 좋지 않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괜히 미안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대출로 해결했어. 솔직히 엄마한테 또 기대려고 했는데 이번엔 내가 해내야겠다 싶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서 미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됐습니다. 돈 없는 척은 냉정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도움을 거절한 게 아니라 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건넨 것이었어요. 아마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나도 같이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죠. 하지만 진짜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요즘은 돈 얘기 안 해서 더 편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뭉클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돈을 주지 않아도 마음은 줄 수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믿음은 전할 수 있다는 걸요. 돈 없는 척, 그건 물질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식이 어른으로 서게 하는 물러섬의 용기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물러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진짜로 성장한다는 걸요. 얼마 전 내 딸이 얼굴이 잔뜩 굳은 채로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한숨만 내쉬더군요. 무슨 일 있니? 하고 묻자 그냥 좀 피곤해. 아무 말 말아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따라 들어가서 물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남편이 또 속 썩였어? 그런데 그날은 그냥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래,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겠구나.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돌아왔죠. 그 다음 날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내가 너무 예민했지? 미안해.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가까워졌던 순간이었죠. 이게 바로 모르는 척의 힘이에요. 때로는 위로하려는 말이 도리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조언이라 생각하지만 자식은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죠. 내 친구 박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남편이랑 싸워서 울면서 전화하길래 내가 그냥 그럴 줄 알았다고 했거든. 그 뒤로 전화가 끊겼어. 박 선생님은 속상해하며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속상했겠다는 뜻이었는데 애는 내가 틀렸다고 말한 거다라고 들었대. 우리는 자식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마음을 제대로 들어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부모는 대답보다 침묵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잔뜩 걱정하며 일했겠죠. 그래서 내가 늘 조심하랬잖아. 그런 건 상사한테 보고했어야지. 그런데 이번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누구나 그런 실수 한 번쯤은 하지. 괜찮다, 잘 넘길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 진짜 무서웠는데 엄마가 괜찮다 해주니까 갑자기 숨이 좀 트인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식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괜찮다는 말 한마디였다는 걸요. 모르는 척은 무심함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언제든 내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나는 그 자리에 있을게. 이 메시지를 말없이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침묵이 주는 안심이 훨씬 더 큰 위로라는 걸요. 그 조용한 믿음이야말로 성인이 된 자식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게 하는 가장 따뜻한 다리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의 품격 있는 사랑의 법이에요. 예전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모두 알고 있어야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아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더군요. 그건 자식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서고 싶은 어른의 신호였다는 걸요. 못 본 척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실패할까 두려워도 그 아이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래, 나 때랑은 다르지만 저 아이는 저 나름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눈 한 번 감아주는 여유가 자식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돈 없는 척은 자식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단호한 사랑입니다. 예전엔 뭐든 대신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내가 손을 놓을 때 그 아이가 비로소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믿어주는 그 힘이 자식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르는 척은 침묵으로 안아주는 법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말할 때 굳이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이미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냅니다. 내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부모의 사랑은 젊을 때는 돌보는 사랑, 나이 들어서는 놓아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요. 자식의 인생은 이제 내 품 안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걸 인정할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말보다 여백이, 조언보다 침묵이, 걱정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랑은 결국 붙잡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세 가지 척을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못 본 척, 돈 없는 척, 모르는 척. 그 세 가지 척이 내 사랑을 무겁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엄마가 참 편해졌어. 예전엔 나 볼 때마다 뭔가 평가받는 기분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친구 같아. 그 한마디가 모든 답이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제 말로 이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자식이 다시 다가와 이렇게 말하겠죠. 엄마, 아빠 그때 못 본 척 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안 도와줘서, 그리고 모른 척 해줘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평생을 걸고 배우는 마지막 사랑의 모양이니까요. 영상을 보신 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남겨주세요. 우리끼리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눠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